옳은 것은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별별시장 군수구청장, 방제지구나 상습적으로 침수 이런 말로 하면 이제 지하층 말하는 거죠. 지하층 일부 공간을 주거용이나 거실을 설치한다 이럴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지워버리고 무슨 원칙적 재량행위 필요도 없고. 4번 초고층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 정도 응용 문제는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10만 21층 10분의 3 증축할 때는 특별시장 허가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응용해서 어려운 것들을 갖다 이제 붙이는 것은 곤란한데 21층 이상이니까 고층 건축물도 해당상이 되는 거죠. 초고층도 해당이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고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더군다나 답을 3번으로 한 모양이네. 답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원칙적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재량이다 뭐 이런 말 했는데 우리가 공부할 것이 전혀 아니고 언제 행정법도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 2번 사전결정제도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입지나 또는 규모 이런 것들도 사전결정 신청은 입지 규모 뭐야 또 사전결정 신청 대상 그러면 끝나는 거지. 입지나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맞고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인의 심의를 하면서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 농지전용 허가 의제된다. 3번 틀렸네요. 4번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통지받고 2년 동안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4번, 5번 같은 지문이 두 개가 같이 나올 가능성은 기대를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4번 알면 5번도 그냥 알아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공법은 쉬운 지문이 없죠. 그렇게.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8층인 호텔의 연면적을 10분의 3 늘려서 26층인 호텔로 증축한다. 자, 18층은 21층이 아닌데 증축을 해서 26층이 됐네요. 21층 이상이 됐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받아야 돼요. 10분의 3은 30%하고 같은 말이지만 법에 있는 숫자 그대로 돼요. 10분의 3 이렇게 하지 30% 이렇게 잘 안 할 겁니다. 틀린 말은 많이지만 층수가 21층인 고등학교, 야, 이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인지 21층이나 되네. 어쨌든 신청한다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공장 창고는 아니지만 고등학교니까 대상이네요. 5번부터 볼게요. 50층 초고층이죠. 초고층 건축물 건축 21층도 되니까 초고층도 대상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4번부터 보겠습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문화집회시설에 3번부터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인 공창고를 신축한다. 이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냥 구청장 허가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화집회시설은 어쨌든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될 수 있는데 10만 이상, 21층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현재는 이게 아니어도 10분의 3을 증축해서 얘가 되면 이렇게 허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을 응용 문제를 만드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연면적 10만인 문화집회시설을 10분의 3 늘려 13만 제곱미터로 증축했다. 이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얘가 아닌데 얘가 될 때를 말하는 거지 현재 10만이면 얘한테 허가 받은 거예요. 얘가 늘릴 때 이것은 얘한테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조금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3번, 4번이 다 답이 되는데 실제 시험은 4번 같은 거 안 내요. 뭐 4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아니에요. 근데 실제 시험은 4번처럼 안 내요. 이 4번은 이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잘못한 거고 출제한 사람이 문제집 쓴 사람이 실제 출제는 그렇게 안 냅니다.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9만 제곱미터인 문화집회시설을 안 붙여요. 너무 어려우니까 헷갈리니까. 10분의 3 증축해서 연면적을 10분의 3 증축했어요. 그래서 11만 8천 제곱미터로 한다. 이럴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예요.
10만 미만이었는데 10만 이상이 됐죠. 근데 얘는 지금 10만인데 늘리는 것은 그건 이미 10만에서 얘한테 허가 평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4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제 시험은 뭐 4번 같이 안 내고 이제 9만 해놓고 8만 해놓고 낼 거예요, 이제. 어쨌든 문제만 지문 그대로 평가하면 3번, 4번이 아니에요. 4번 틀린 것은 21층 건축물을 특별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특별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고, 국가나 지자체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할 때는 허가 신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허가권자가 협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해도 좋아요 협의가 이루어지면 허가 신고를 통한 것으로 본다.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아니면 바닥 면적의 85 한 규퉁이만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것은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는 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뭐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허가받은 사람이 뭐 무슨 사망해가지고 상속인도 없어요. 그럴 때는 뭐 불가능하니까 취소해야 된다. 근데 1년이 아니고 2년이죠. 2년. 4번 틀렸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답은 4번, 5번 두 개가 틀렸네요. 뭐 실제 여기는 답을 뭐로 처리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번, 5번 둘 다 틀렸어요. 허가 받으면 2년 안에 착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2년 동안 1년 동안 안 했다고 해서 취소하는 거 아니죠.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이고 도지사 허가는 아니에요. 시장군수 허가고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는 거예요. 사전 승인. 그러니까 4번, 5번 틀렸고. 5페이지 5번 틀린 것은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고, 15만이니까 10만 이상이네요. 숙박이니까 공장 창고 아니네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맞습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신청서에 불행 정하는 설계도서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설계도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25층이니까 21층 이상이네요. 업무시설이니까 공장 창고 아니네요. 건축계획서와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고,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지난 후에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2년 지날 때까지 안 하면 취소를 해야 돼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5년 동안 착공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지만 여기는 취소를 해야 됩니다. 6번 건축허가 제한이나 착공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장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위원장 이렇게 안 해놨어요. 주무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국장에게 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저보고 따지라고 하면 2번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주무장관은 다르거든. 국세청장은 세무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위원회 장이지만 주무장관은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은 물론 이렇게 안 내요. 여러분들 구별 안 해도 돼요. 틀린 말이 있으니까 말한 거지 구별 안 해도 돼요. 중장, 주무장관 같다 그냥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틀리기 절대 안 하니까 실제 시험에서. 주무장관 바꿔가지고 그냥 맞는 말로 하세요. 2번 지문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필요할 때 시장, 군수구청장,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고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제한기간은 2+1. 5번 틀렸네요. 7번 신고 틀린 것은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얘가 200으로 늘어나면 층수가 2층 이하로 제한돼요. 관농자인데 관농자는 무시하고 그냥 200 미만 2층이야. 신고 대상으로 높이 3m 이내 증축을 둘 수 있다. 말을 재밌게 해놨네. 문어 구어체로. 자, 3m 이하, 높이 3m 이하로 증축하는 것은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주계단, 피난계단의 수선은 신고죠. 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수선은 대수선에 해당되지만 건축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경계백은 수선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까지 깊이 안 물어보니까 수선 나오면 신고라고 그냥 이러면 풀어도 된다. 연면적 180, 100 이상이 됐어요. 100 이상이 되려고 그러면 2층 이하여야 돼요. 180이고 2층인 건축물에 대수선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하면 1년 이내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5번이 답이네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신고가 최근에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서 그런지 신고를 엄청나게 많이 냈네. 이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85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하는 거,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 그러니까 최근에 아주 어려운 그런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연습을 하라는 건데 그렇다고 아까 그랬죠. 제가 그런 문제 나왔을 때 다 맞추려고는 안 해도 좋다. 그때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놨네. 건축물에 이제 이러다 보면 다른 걸 조금 놓칠 수가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한다 신고. 산업단지에서 여기까지 뭐 또는 안 바꿔요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50 본드 어디서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든다 해가지고 외울 때 창고, 축사, 공장 얘는 따로 3개를 외웠죠. 50 본드 공장에서 만들죠. 500 사니까 400 200 200 400 500 이하의 창고, 축사, 공장. 여기는 산업단지 공업적 2층 이하 하는 걸 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만약에 이걸 3층으로 해도 얘를 또 같이 틀리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거의 찾아요. 얘는 잘 안 물어보거든. 아까 여기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광희가 물어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 음면적도 또 공부해야 돼. 이것도 공부하려고 그러면 농업용인지 수산업용인지도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층 이하 또는 그래서 틀렸다는 건데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이라서 500 이하만 기억을 해도 좋다. 3번을 답으로 처리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여집니다. 대수선. 그러니까 답이 되는 직접적인 힌트가 되는 그런 문제들은 지문들은 괄호에 안 집어넣어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 이렇게 해서 그냥 떳떳하게 당당하게 평가를 받는 거지 숨겨놓고 평가를 시키잖아요. 5번 어쨌든 4번 맞고 5번 수산업용, 농업용, 수산업용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살아서 400 이하 신고. 9번 신고 대상 대수선 옳은 것은 내력벽 40 증설하는 거 신고 아니에요. 허가 받아야 돼요. 기둥을 5개 해체하는 거 허가 받아야 돼요. 지붕틀 4개 변경, 보 2개 증설 다 허가 대상이네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이것은 신고. 근데 만약에 이것의 앞에 건축물이 200 미만이고 2층 이하다 이러면 여기는 1, 2, 3, 4, 5가 전부 신고 대상. 근데 여기는 건축물의 크기를 이제 말 안 했으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은 3번처럼 수선하는 행위만 신고. 다음 페이지 생략할 게 좀 많습니다. 10번 안전관리 지금인데 그 숫자만 제가 거의 강의를 했지 다른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스토리를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런 절차까지 또 내면은 너무 양이 많아져요. 5번만 볼게요. 5번 공부한 거니까 보는 거예요. 한국공사인 건축주가 법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착공 신고할 때 예치금을 예치해야 된다. 국가지자체 공무위원은 이처럼 무슨 조건이라든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예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한번 나와서 또 나올 지문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11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대상 공모인데 지우는데 한번 공부한 거니까 반복할게요. 한번 오늘 한 거니까 1.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대상태죠.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 관계자 상호간에, 인근 주민 상호간에 다 되는데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건설에 관한 분쟁. 왜 이걸 지우라고 했냐면 발주자, 수급인 이런 말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았다. 로또보다 더 나왔다. 이제 뭐가 나올지는 제가 당당은 못하지만 이건 이제 그 출제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똑같이 나올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도움 안 돼요. 그냥 참고 삼아 이런 건 아니고 아까 쭉 정리해 준 거 그거만 이제 기억했다가 찾으면 그거 아닌 것들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뭐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만 5번만 볼게요. 이것도 5번만. 제가 강의 안 하는 부분이고 자꾸 뭐 숫자 같은 것들 나올 가능성도 극히 적고,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제가 숫자를 또 어떻게든 조금 팁을 줄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안 하겠습니다. 5번만 볼게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인데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연장하는 게 아니고 계속. 잠실에는 롯데타워 이런 것들은 건축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1층을 다 공사가 끝나고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임시 사용 승인 2년 이내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층, 3층, 4층 올라가 12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계속 2년 범위 내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이제 5번만. 13번. 이제 2번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제가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적고 하기 때문에 하나씩 붙이는 것들이 다 부담되니까 안 하겠다. 13번. 이게 등기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어차피 이 제도가 우리 법에 살아남았어도 제가 안 할 거예요. 우리 건축법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뭐 등기와 관련된 건데 안 하는데 이제 건축물의 그 관리와 관련된 것은 우리 법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아예 13번은 있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법에. 그러니까 보지 말고. 14번 이것도 관련된 그런 그 문제집인가 어디서 한번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봤는데 이게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는데 안 보겠습니다. 벌금 부과는 판사가 법관이 하는 거라서 아니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낼 만한 문제 아니에요. 전에 아주 옛날에 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또 나올 만한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문제고 우리 공법에서 부동산 공법에서. 자, 15번 이행강제금. 건축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 공사 뭔가 그 법을 위반해서 증축을 했다라든가 그럼 철거물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그 처음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근데 우리에게 이처럼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할 때는 미리 알려주는데 당연히 알려줄 때 말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서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의 뜻을 계고해야 된다. 뭐 경고한다는 정도로 읽으시면 돼요. 계고해야 된다.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해서 1년에 몇 회까지?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고 5번 이행을 하게 되면 즉시 더 이상 부과는 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한다 그랬죠. 5번 아까 한꺼번에 효력 유지하는 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시정명령 관리해서 임원이 퇴임된 임원이 과거에 관여한 행위 효력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이 말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가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등록 말소가 됐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사업계획 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같이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 이행강제금 이미 부과된 것 당연히 징수해야 되죠. 4번은 뭐야? 지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무시. 안 봐도 되겠고. 16번 건축협정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건축협정보다 이제 결합건축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이제 동영에서는 결합건축을 더 다룰 텐데 건축협정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주관경 개선구역에서 이런 건 볼 거 없어요. 그냥 건축협정 어디서 하는가 하는 까지 공부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건축협정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하는 건데 어디가 4번 토지 소유자가 한 명이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어요. 한 명이어도. 3번이네 3번.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들은 그 당사자 1인인 사람이 여러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조경이라든가 건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대지처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2번 도시재정비 촉진이라는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우리 책을 쓴 사람이 좀 어디 사는가 하는 것들을 문제를 내다 보니까 가끔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는 별로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가 대상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것들은 기억해야 되고, 예를 들어 공공택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제가 계속 왜 여기가 공공택지인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런 걸 하는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별로 읽지 않거나 제가 요약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런 것은 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들은 다른 걸 공부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건축협정 대상 구역 같은 것들은 별로 이렇게 대상 포인트가 아니에요. 나오더라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무시해도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무슨 도시재정비 촉진이라는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이거 외우면 이것만 할 게 아니고 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구역도 외워야 되는데 그건 대상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무시. 자, 3번은 알아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한 명이어도 건축협정을 할 수 있다. 4번, 그 토지 소유자 1인과 인근 토지 소유자를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이건 너무나 억지로 만들었어요, 문제를. 그 한 명이 건축협정 체결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인근 토지 소유자가 끼어들어요? 인근 토지 소유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1번이면 옳고 3번 정도 볼 필요 있겠어요. 3번. 건축협정을 하게 되면 그 대지에서 여러 대지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것 등에 대한 사항이 이제 건축협정, 서로 간의 협정을 체결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축협정이죠. 여기서는 볼만한 지분이 뭐 3번밖에 없네요. 제가 이제 동영에서도 건축협정은 1번, 특별 건축도 뭐 1번 내지 2번, 그리고 이제 결합 건축은 뭐 2번 이상 내가 이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건축법, 농지법은 국토계획부 할 때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문제풀이 침도 마쳤고요. 오전에 동영했고 다음 주에도 이제 앞으로 동영을 이제 3회 그리고 100선 마지막 해서 총정리할 텐데 문제를 굉장히 엄선해서 할 거니까 꾸준히 같은 시간에 딱 정해놓고 혹시라도 다음 주까지 혹시라도 인강을 한다 그러면 딱 시간에 앉아서 시간 동안 풀고 시간 동안 인강 보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하다가 조금 이제 이거 할만하다 해가지고 집에서 하지 말고 풀리면은 꼭 학원에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집중력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틀어지기도 하지만 또 이제 어떤 조금 흔들렸을 때, 마음이 흔들렸을 때 다시 잡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원에 꼭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주에 이제 풀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